어머니, 이 통장 어머니 손으로 아드님께 넘겨주신 거 맞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이 통장 때문에 여러 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사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드님이 이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아니요, 뭔가 잘못 아신 거예요. 피해자가 3명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남한테 사기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내 아들을 제일 잘 압니다. 선생님은 착하시고. 그럼 이 거래 내역도 착각입니까? 거래 내역이요? PM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갔습니다. PC방, 배달앱, 게임 결제까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아드님은 속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럼 왜 피해자 돈이 들어온 지 5분 만에 빠져나갔을까요? 그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거래 내역서를 내려다보고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PC방, 배달앱, 게임 결제, 현금 인출, 그 단어들이 제 이름이 찍힌 통장 옆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제 아들 민수와 그 종이 위의 민수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몰랐던 겁니다.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겁니다. 그 통장은 그냥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분식집 접고 남은 돈, 제 무릎 치료비, 겨울 난방비, 혹시 제가 쓰러졌을 때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모아둔 돈, 제 마지막 숨구멍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아들에게 내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방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 빈 음료수 병, 꺼지지 않은 컴퓨터 화면, 의자에 걸린 담요. 그 방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김밥을 말 때도,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도 민수방만은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몇 년을 숨어 있었을까? 아니, 내가 몇 년을 숨겨줬을까?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야 받았습니다. 왜? 그 한마디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엄마에게 평생 먹이고 입힌 아들이 처음 한 말이 왜? 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 통장 어떻게 썼니?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저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엄마 통장이 사기에 쓰였대.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그때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나부터 의심해? 그 말, 저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왜 나를 못 믿어? 엄마까지 나를 의심해. 엄마도 남들이랑 똑같아. 민수는 늘 그 말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죄인이 됐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엄마, 자식을 믿어주지 못하는 엄마,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물러섰습니다. 그날도 흔들렸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러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속은 거야. 뭐? 나도 어떤 사람이 시킨 대로 한 거라고. 통장 잠깐 쓰면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도 당한 거구나. 내 아들이 일부러 그럴 리 없지. 하지만 곧 민수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물으면 모른다고 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그냥 통장 잃어버렸다고 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돼.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카드값 막아달라고 하던 말처럼, 휴대폰 요금 내달라고 하던 말처럼, 친구 돈 갚아달라고 하던 말처럼 엄마에게 거짓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거짓말이잖아.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나 전과 생기면 진짜 끝이야. 엄마가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그 말에 저는 평생 졌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약값을 줄였습니다. 남편 유품도 팔았습니다. 분식집 보증금도 깨먹었습니다. 제 노후도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까지 내놓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둔 채 밤을 보냈습니다. 장식장 위에는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민수는 그래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남편은 꼭 물었습니다. 어디 쓰려고? 언제 갚을 거냐? 일할 생각은 있냐?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애 기죽이지 마요. 힘든 애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남편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이 애를 망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애를 망칩니까? 엄마가 자식을 품어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이 애를 망칠 수도 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민수를 망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멈춰. 다음 날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식당에 앉자 오순자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요. 순자 언니는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떨어?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언니, 통장 빌려주면 큰일 나요? 순자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취업지원금 받는다고 해서요. 순자 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세상에 그런 지원금이 왜 엄마 통장으로 들어와?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지. 그 말이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다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글까봐, 모든 걸 포기할까봐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 잘못 덮어주는 게 사랑 같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덮어주면 그 잘못이 더 커져. 나중엔 엄마 손으로도 못 막아.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더 멈추게 해야 해. 저는 복지관을 나와 은행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속은 걸지도 모른다. 누가 시켜서 한 걸지도 모른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다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최근 거래가 좀 많으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 뽑아주세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길게 나왔습니다. 입금 35만원. 3분 뒤 출금. 입금 48만원. 5분 뒤 출금. 입금 70만원. 10분 뒤 출금.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C방, 배달앱, 게임 결제, 편의점, 현금 인출, 취업지원금은 없었습니다. 학원비도 없었습니다. 면접 교통비도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진실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취업지원금이니?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학원비니? 이게 면접 보러 다니는 돈이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마음은 다 녹았을 겁니다. 아들이 무릎까지 꿇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더 모질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수의 무릎보다 피해자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왜 안 하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말에 제 가슴에서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니? 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전과 생기는 거, 나 인생 끝나는 거.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은? 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그 말에 저는 수십 년을 묶여 살았습니다.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대신 갚아주고,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울고, 대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내줘야 하는 건 아니구나. 저는 거래 내역서를 민수 앞에 밀었습니다. 너 이 돈 어디에 썼니?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정신없었어. 게임 결제는? 배달 음식은? PC방은? 현금 인출은? 민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으로 저는 모든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정희 씨 되세요? 네. 그런데요. 상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손주 노트북 사주려고 돈을 보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몇 달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씨 이름을 듣고 혹시나 했어요.
혹시 중앙복지관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중앙복지관. 제가 다니는 그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몇 번 같은 식탁에 앉았던 분, 복도에서 인사도 나눴던 분,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웃던 분, 그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통장이 제가 인사하던 사람의 노후를 울렸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요. 손주한테 말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니? 민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니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민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보였습니다. 내 아들은 자기 잘못보다 자기 처벌만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데에는 제 책임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막아줬으니까요. 제가 대신 갚아줬으니까요. 제가 대신 거짓말해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서.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엄마가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저는 민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떼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너무 오래 숨겨줬어. 그 말을 하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몇 번이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던 아이, 열이 나서 제 등에 엎여 있던 아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던 아이. 하지만 또 다른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손주 노트북 값을 잃고 울던 복지관 할머니. 그 얼굴이 더 이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통장을 왜 달라고 했습니까? 예전 같으면 저는 말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 말로 또 막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취업지원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기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민수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나를 버렸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너를 제대로 세운 거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라서 하는 말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엄마가 대신 거짓말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켜야 한다. 내 이름, 내 통장, 내 노후. 그건 내 실패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도장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도 함부로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 방문 앞에 고용센터 상담 예약증을 놓았습니다. 쪽지도 하나 썼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 거짓말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며칠 동안 민수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다가갔을 겁니다. 민수야, 밥 먹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약도 제때 먹었습니다. 복지관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복도에서 그 피해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도 봐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과 자식의 죄를 덮어주는 일은 다릅니다. 자식을 믿는 일과 내 이름을 내주는 일도 다릅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 통장, 내 도장, 내 신분증, 내 노후까지 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우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아들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책임질 기회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같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름은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내 통장은 내 삶입니다. 내 도장은 내 책임입니다. 내 신분증은 내 인생입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내 인생까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